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서를 41명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동의를 해준 주민은 몇 안 되는데 41명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니 이건 공문서 위조가 의심됩니다. 그래서 이장으로서 도시재생과 동의자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어 마을 주민 상호가 불신만 커진 상황입니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습니다. 마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불법이 자행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 번 없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재생과와 농업경제과에서는 주민 동의서 없이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8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들어보셨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혁입니다. 먼저 경북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님께서도 전번에 저희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 보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셨던 설명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에 있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은 반대측 의견과 청정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은 본 경축 자원화 시설은 추진되지 않는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일단 행정적인 절차로 도시계획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만에 하나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든지 하면은 이 주민 의사에 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꼭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들 의견에 반해서는 추진 않겠다는 말씀을 세상드립니다. 자, 저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 제가 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허가를 내줄 때 주민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동반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은 주민 동의서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민원상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전제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연락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차원에서 동의서를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영한 차원 그거는 구분을 해더라고요. 행정관으로 국장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때 그 주민 동의를 받아라는 것은 행정 편의상 요구했던 사항이고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 전에도 한번 주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먼저 말씀을 하면은 주민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주민 설명회를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공보험도 마을에 붙이고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이 설명회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협의가 되는 주민 설명회 개최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민 설명회 가서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시지 안 하셨습니까? 사실요 처음에는 네. 몇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팀이 전체적으로 마을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동네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청정했을 때도 돌렸다. 돈을 금품을 받아먹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을 주민이 인정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하도 그래서 오락했습니다. 김준하 조합장을 오락. 여기 마흔나무 조합장도 계시지만 마흔나무 조합장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흔나무 조합장은 안 하겠다. 전준하 조합장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 집회를 허가를 내가지고 주교 앞에서 해서 안 한다고 해놓고 뒷전에서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몇 사람을 금품을 주고 마을에 돈을 100만 원씩 돌린 것을 양심선을 해가지고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그렇게 청구해서 다 했었습니다. 근데 금품으로 이렇게 돈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를 어떻게 믿고 우리 마을에다 유치를 시켰습니까? 지금 청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부위에다 또 하면 우리 마을은 진짜 쑥대밭이 됩니다. 그거 서로가 지금 어디가 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은 주민 설명에 하셔가지고 그 오락했는데 오락했었어요. 와서 해라. 오늘 반대를 하니까 해라기도 안 왔어요. 안 오고 나서 동네에서 그렇게 설명을 이제 와서 이제 다급하니까 공고문을 붙이고 설명회를 들으라는데 동네 분들이 듣겠습니까? 돈을 이미 몇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겁니까? 공고문 붙이고 주민 설명. 그렇죠. 한참이다. 이번 회사 그랬습니다. 한 달 전이라 그랬어요. 이번 회사 그 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지? 충분히 좀 듣지 왜 그렇게 하지? 저는 그 주민들께서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주민 설득이 우선 필요하다 해서 주민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안에서는 최소한도 어떻게 사업 좀 더 단서라도 잡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제가 개최해라 그렇게 축에다가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자 분명한 것은 시 입장도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을 무리해서 가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건부를 했다더만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민 동의권이나 여러 동의를 얻는 걸로 전제 조건을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 관계자들이 가셔서 같이 모여가지고 설명회 충분히 하고 여러분들도 의심 나는 거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러셔서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나주시 고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나주시가 이제 한 축분이 한 1일 한 얼마죠? 1,000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계신 지역은 이제 왜 우리 지역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현재 지금 나주시 연간 분뇨 발생량이 약 1,000톤, 100만 톤, 100만 톤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000톤이죠. 일일 연간이죠. 그러니까 연간에 100만 톤이니까 아무튼 그 선명수가 300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연간이라는 거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일일 발생량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했을 때 보덕동 건이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일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기억에 한 1,000몇 톤쯤 되고 여러분들이 뭐 그 저정조 뭐 처리하고 또 시 공공 처리장 해서 한 거 보니까 한 400톤인가 그때 900몇 톤이네요. 그래서 400몇 톤 처리를 하고 남은 게 한 500톤 일일입니다. 일 하루에 500톤 정도 처리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100톤 규모의 5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더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지금 12년인가 13년인가요? 그 지금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면서요. 지금 우리는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오염에 연계해서 수질 오염 그걸 못 맞추면은 나주시는 전면적인 개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말 12년에 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해양 투기는 계속 지금 금지를 하면서 향후에 환경부에서 영산강 수질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 그 100톤짜리를 처리 시설을 했고 나머지 하면은 아직도 한 300톤 정도의 그 처리 용량이 아직도 100톤 규모의 3기가 더 필요한 그런 걸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각 그 축산 농가들의 저장조 또 퇴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주시는 지금 축산농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 오염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규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은 시작 전주국에 불과하고
향후에 갈수록 아마 특히 축산 농가들이 엄청나게 규제를 받으실 것이고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 감아주고 있는데 이제는 시가 굉장히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설 개선이라든가 촉분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 하려고도 할 곳이 없어서 못하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100톤짜리 3기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 숙제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농업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봄이 되면은 그 분뇨를 갖다가 밭에 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좀 발효시켜서 냄새 안 나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농업이 더 장기적으로 큰 추세로는 친환경이고 하지만은 이 순환 농업이 돼야 된다. 순환 농업이 돼야 한다. 그러면은 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작을 곡식을 키워서 나온 것이 나머지 부산물을 그러면은 곡식을 먹어서 분뇨가 되고 분뇨를 결국은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 비료로 순환하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것이 그 자체에서 이렇게 소화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향후에 농업이 어렵고 그런 점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 단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향후에 우리가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처리 시설이 그 마을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거 해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고 또 풀어내지 않으면은 농업 자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축산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관점과 또 마을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축산 분뇨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시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좀 가시고 그 허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들으세요. 충분히 들고 그 업체 관계자 축협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분 그다음에 또 주민들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치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죠? 예. 제가 직접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그 문제는 이제